뇌성마비의 유형. 뇌성마비는 지체장애가 있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한 유형입니다. 지체장애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체장애가 있는 특수교육 대상자는 기능, 형태상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몸통을 지탱하거나 팔다리의 움직임 등의 어려움을 겪는 신체적 조건이나 상태로 인해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입니다. 뇌성마비는 지체장애가 있는 특수교육 대상자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용고시에서도 가장 높은 비율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뇌성마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먼저 지체장애 전체 유형을 보고 그 중에서 뇌성마비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지체장애 유형은 뇌성마비, 가장 대표적인 지체장애 유형입니다. 그리고 이분척추, 소아마비, 다발성 경화증, 근이양증, 경련장애, 즉 뇌전증입니다. 척수손상, 골형성부전증, 외상성 뇌손상, 이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뇌성마비가 가장 많은 비율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뇌성마비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될 것입니다. 뇌성마비가 가장 많이 나와서 제가 별표 5개 해놨고, 그 다음에 근위영양증 역시 중요하고요. 경련장애, 뇌전증 역시 중요한 지체장애의 유형입니다. 뇌성마비는 출생 전, 출생 시, 출생 후에 뇌에 손상을 입음으로 인해서 신체 여러 부위의 마비와 자세 및 운동 능력 장애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영어로 하면 세레브럴 폴시, CP라고도 하고요. 뇌성마비 이렇게 한자로 쓰여 있죠. 원래는 이 뇌의 마비인데 뇌성마비라는 것은 한자에서 무슨 성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발작성 할 때 발작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외래 일본에서 온 유래된 한자어이기 때문에 뇌성마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뇌정마비 또는 뇌의 마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뇌성마비의 주요 특징은 그 징후가 비진행성이라는 것입니다. 즉, 더 이상 좋아지거나 나빠지지도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징후가. 발직 연령은 수태에서 신생아기, 생후 1개월 이내에 발증을 합니다. 운동기능 장애가 있는데요. 운동기능 장애는 일시적이 아니고 영속적입니다. 출생 후에 만 2세까지 그 징후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정리하자면 뇌성마비란 수태에서 신생아기 사이에 일어난 뇌의 손상으로 비진행성 병변 상태가 됨으로써,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진행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지체의 수위운동장애, 좀 어려운 얘기가 나왔네요. 수위운동장애는 수위 밑에 한자를 적어놨습니다. 나의 의지에 의해서 조절하는 장애, 운동, 이걸 수위운동이라고 그래요. 그럼 반대로 불수위 운동이 있겠네요. 불수위 운동은 나의 의지에 의해서 조절되는 것이 아니라 자율신경에 의해서 조절되는 운동입니다. 수위 운동은 내가 물을 한 잔 마시고 싶을 때 손을 뻗치는 것, 이게 수위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수위 운동은 내가 하고자 하지 않아도 나의 뇌에서 자율적으로 조절하는 운동입니다. 즉 눈을 깜빡거리는 것, 그리고 침이 고였을 때 삼키는 운동, 또는 여러분들이 조절할 수 없는 위 속에서 음식이 들어왔을 때 위가 위축되고 팽창하고 하는 운동, 또는 여러분들이 밤에 잠을 잘 때 오줌을 싸지 않는 이유가 있죠. 왜요? 자율신경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소변을 누는 그 운동을 조절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운동이 불수위 운동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제가 갑자기 여러분들 놀래킬 때 했을 때 나도 모르게 깜짝 놀라는 운동, 이게 불수의 운동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의지에 의해서 조절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자율신경에 의해서 조절되는 운동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지체의 수위 운동 장애는 나의 의지에 조절을 하려고 하는 조절을 하는 운동인데 이런 운동 장애가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운동 기능 마비, 자세 이상 등의 신경성 운동 기능 장애가 주로 나타나고 때로는 경련, 발작, 정신지체, 감각장애, 행동장애, 정서장애, 언어장애 등의 수반장애를 동반하는 상태의 총칭을 의미합니다. 뇌성마비의 개념은 이렇게 종합정의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어질 뇌성마비의 유형을 보면서 이러한 장애가 나타날 수 있겠다, 이러한 동반장애를 가질 수 있겠다 하는 부분이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뇌성마비는 어떤 유형을 가지고 있을까요? 뇌성마비 유형을 이렇게 쭉 나열하면 왼쪽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경직형, 불수의 운동형, 강직형, 진전형, 운동실조형, 여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환형, 그리고 혼합형, 다양한 명칭이 있는데요. 뇌성마비를 그 종류를 5가지를 나열해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경직형, 불수의 운동형, 강직형, 진전형, 운동실조형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고, 뇌성마비를 3가지 유형으로 나열한다면 이라고 문제가 나온다면 경직형, 여기에 보이시는 불수의 운동형, 강직형, 진전형을 함께 뭉쳐서 운동장애형, 그리고 운동실조형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 뇌성마비는 경직형, 운동장애형, 운동실조형 3가지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운동장애형의 뇌성마비를 또 세부적으로 분류하면 불수의 운동형, 강직형, 진전형이에요. 이렇게 나누는 이유들은 뇌성마비 뇌의 손상 부위에 따른 분류입니다. 즉 경직형은 대뇌의 운동 피질이 손상된 경우고, 이 3개를 뭉쳐서 운동장애형이라고 하는 것은 뇌 기저핵의 손상, 뇌 기저핵이 손상된 것이고, 운동실조형은 소뇌가 손상된 겁니다. 여러분들 다른 부분은 몰라도 이렇게 손상된 부위가 어떤 부위인가 라는 차원에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경직형 뇌성마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직형 뇌성마비는 가장 흔한 형태예요. 여기서는 50%라고 했는데 어떤 연구에서는 70%, 굉장히 많은 유형입니다. 되뇌의 운동 피질이 손상된 경우입니다. 운동 피질이 어디인가? 여러분들 손바닥을 펴서 자신의 머리 윗부분을 한번 이렇게 손바닥을 가볍게 한번 눌러 보십시오. 이 부분이 대뇌의 운동 피질입니다. 이 부분이 살짝만 손상이 돼도 우리 운동에 장애를 가져옵니다. 경직형 뇌성마비의 특징은 근육의 수동적 움직임 시 지속적인 저항이 나타나고 근육이 긴장됩니다. 그리고 근육과 힘줄의 구축과, 여기서 구축이라는 얘기는 짧아진다는 얘기예요. 근육과 힘줄이 구축되고 관절의 변형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관절의 변형은 이러한 근육과 힘줄이 구축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근육과 힘줄이 구축됨으로 인해서 관절이 변형되는 거죠. 위에 그림에서 보시면 경직형 뇌성마비는 이러한 모양의 형태를 보이죠. 그러다 보니 이 다리 근육이 짧아짐으로 인해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까치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직형 뇌성마비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이러한 그 근육과 힘줄의 구축됨으로 인해서 첨족, 까치발을 또 한자로 하면 첨족이라고 하거든요. 첨족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경직형 뇌성마비는
가장 흔한 형태이고 두뇌의 운동 피질이 손상된 경우입니다. 근육의 움직임 시 지속적인 저항이 나타나고요. 근육과 힘줄의 구축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 관절의 변형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운동장애형을 보겠습니다. 운동장애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 가지 종류입니다. 불수의 운동형, 강직형, 진전형. 어디에 손상이라고 그랬죠? 예, 뇌 기저핵의 손상이라고 했어요. 이 세 가지 유형인데 이걸 또 분류를 해보면 운동의 특성에 따른 분류입니다. 손상 부위는 똑같아요. 어느 부위? 뇌 기저핵이에요. 뇌 기저핵인데 운동 특성에 따라서 불수의 운동형인가 아니면 강직형인가 아니면 진전형인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불수의 운동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수의 운동형은 무정위 운동이라고 그래요. 무정위 운동형. 뇌 기저핵이 손상되었고요. 약 20에서 2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손을 뻗칠 때 불규칙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조절이 잘 안 되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운동하고자 할 때 갑자기 깜짝깜짝 놀란 듯한 패턴을 보이기도 해요. 지능은 비교적 우수하고요. 예, 불수의 운동형 뇌성마비 한번 유튜브에 나온 영상을 보고서 어떤 형태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아이가 손을 움직이려고 할 때 깜짝깜짝 놀라듯이 떨림이 보이죠? 예, 손을 올리려고 하니까 깜짝깜짝 놀랍니다. 예, 이런 형태를 보이는 게 불수의 운동형이에요. 다시 가만히 있다가 가만히 있을 때는 괜찮아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손을 올리려고 하니까 깜짝 놀라듯이 떨림이 보여요. 예, 손을 올리려고 하니 깜짝 놀라듯이 떨림이 보이는 거. 가만히 있을 때는 괜찮아요. 그렇죠? 예, 이게 불수의 운동형의 운동 형태입니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예, 팔을 올리려고 하니까 깜짝 놀라듯이 손을 떨리는 현상을 보입니다. 네, 불수의 운동형이었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불수의 운동형을 이렇게 자세히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운동을 할 때 갑자기 깜짝 놀란 듯한 패턴을 보인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진전형이라고 있습니다. 진전형. 진전형도 불수의 운동처럼 불수의 운동의 형태가 나타나긴 한데 이 진전형의 운동 형태는 불수의 운동형처럼 운동을 할 때 갑자기 깜짝 놀라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손이 떨림 현상이 있는 것, 이게 진전형이에요. 그래서 불수의 운동형과는 좀 다른 형태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불수의 운동형과 진전형에 대해서 구분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불수의 운동형 정리를 하자면 불수의 운동형은 무정위 운동형이라고 하고 뇌 기저에게 손상을 입었습니다. 손을 뻗칠 때 불규칙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조절이 안 되는 움직임을 보여요. 가만히 있을 때는 괜찮은데 운동을 할 때 갑자기 깜짝 놀란 듯한 패턴을 보이는 운동 형태. 이게 불수의 운동형 뇌성마비입니다. 다음은 운동장애형 뇌성마비의 다른 형태, 강직형입니다. 강직형은 굉장히 심한 경우인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어느 부위가 손상되었다. 예, 뇌 기저핵입니다. 요 운동장애형이 모두 뇌 기저핵이 손상되었다고 하였죠.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경직형 어디라고 하였죠? 예, 요 윗부분, 손바닥으로 위를 이렇게 딱 누르면은 윗부분이 손상되었고, 그 다음 운동장애형은 요 사이에 가운데 부분에 있는 뇌 기저핵이 손상된 형태예요. 그 뇌 기저핵이 손상된 뇌성마비 유형은
불수위 운동형, 강직형, 진전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강직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직형은 사지에 굽히고 펴는 근육이 모두 뻣뻣하며 움직임이 거의 없거나 느린 운동 형태를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죠. 팔다리를 펼 때에 납파이프를 구부리는 느낌이 있다. 마치 잭나이프를 잡고서 축 누르면 촥 펴지는 이런 형태의 운동 형태를 보입니다. 강직형의 운동 형태는 경직형의 운동 형태와 비교돼서 설명이 되는데요. 경직형의 운동 형태는 온몸에 저항이 있는 것처럼 마치 느리게 운동을 한다면 강직형의 운동 형태는 사지가 굽히고 펴는 듯이 축축 이렇게 뻣뻣한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하기를 납파이프를 구부리는 느낌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강직형 뇌성마비를 정리하자면 운동장애형 뇌성마비의 한 부류입니다. 그리고 운동 형태는 사지에 굽히고 펴는 근육이 모두 뻣뻣하며 움직임이 거의 없거나 느립니다. 그래서 팔다리를 펼 때에 납파이프를 구부리는 느낌이 든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음은 운동장애형의 다른 형태, 진전형 뇌성마비입니다. 진전형 뇌성마비는 여기에 한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떨림 현상이 지속되는 형태의 뇌성마비입니다. 트레모 타입이라고 하죠. 근육의 긴장도는 정상이지만 불수위 운동과는 달리 율동적이고 반복적인 운동을 하는 형태예요. 아까 불수위 운동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 불수위 운동형은 운동을 하고자 할 때 갑작스럽게 깜짝 놀란 듯이 떠는 현상을 보이는 게 불수위 운동형이라고 했지만 진전형은 지속적이고 율동적이고 반복적인 운동 형태를 보인다고 했어요. 그래서 진전형은 쉬고 있을 때에도 계속적으로 흔들림을 보입니다. 자, 불수위 운동과 구분하면서 우리가 유튜브를 한번 보면서 그 형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예. 손떨림이 계속적으로 되어 있죠. 예. 올려도 손을 떨고 있고요. 예. 내려도 떨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가 불수위 운동형이에요. 아까 보셨던 불수위 운동형이 아니고 진전형입니다. 아까 보셨던 불수위 운동형과 구분해서 보셔야 됩니다. 소녀가 손을 떨림이 있으니까 그것을 손으로 잡아도 계속 떨림이 있군요. 네, 가만 놔도 계속 손이 떨고 있는 거죠. 뭔가 이렇게 받쳐주지 않으면 손의 떨림이 멈추지 않습니다. 잡으려고 해도 오른손이 계속 떨고 있습니다. 이게 진전형이죠. 불수위 운동과 구분해서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전형에 대해서 종합 설명하겠습니다. 진전형은 운동장애형의 한 형태입니다. 근육의 긴장도는 정상이지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율동적이고 반복적인 운동을 하는 형태예요. 쉬고 있을 때도 계속적으로 흔들립니다. 즉 불수위 운동형은 운동을 하고자 하면은 갑자기 놀란 것처럼 흔들거리지만 진전형은 쉬고 있는 상태에서도 계속 흔들거리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운동장애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은 운동실조형입니다. 자, 하나씩 정리하면서 넘어가면 뇌성마비의 형태 중에서 경직형은 대뇌 피질에 손상을 입었고요. 운동장애형은 뇌 기저핵이죠. 그리고 지금 하고자 하는 운동실조형은 손해 이상입니다. 손해가 손상된 경우에요. 손해가 담당하는 역할이 어디냐면은 무슨 역할이냐면은 균형 감각을 잡는 역할이에요. 전부 손바닥을 펴가지고 자신의 뒤통수를 한번 만져보세요. 뒤통수를 탁 때리면 눈이 튀어나온다.
이렇게 얘기들 하잖아요. 예, 뒤통수 한번 가볍게 때려보세요. 예, 그러면 예, 느낌 좀 다르죠? 예, 뒤통수 이 부분이 바로 손해입니다. 손해. 예, 손해가 담당하는 역할이 균형 감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손상된 뇌성마비는 균형 감각과 위치 감각이 없고 협응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드렁큰 보행을 해요. 드렁큰, 영어로 드렁큰이 술에 취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치 걸어갈 때 술 취한 사람처럼 걸어가요. 영상 한번 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걸어가려고 하는데 균형을 잡지 못하고 자꾸 흔들거리고 넘어지고 예, 균형을 잡지 못하죠. 이 부분 보겠습니다. 예, 좀 더 컸네요, 아이가. 예, 걸어가셔가지고 예, 균형을 못 잡아서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예, 이걸 이제 드렁큰 보행이라고 그래요. 많이 커서 컸습니다만 역시 균형 못 잡고 흔들흔들 하고 있습니다. 네, 드렁큰 보행의 특징입니다. 운동실조형은 손해 이상이 있는 경우이고 균형 감각과 위치 감각이 없습니다. 드렁큰 보행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다음으로 이완형을 보겠습니다. 이완형. 이완형은 여기에서 제가 따로 형태를 적어놓지 않았습니다만 원래 이완형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완형은 자극에 대한 긴장이 없거나 수위 자극에 반응이 없는 경우입니다. 중력에 저항하여 자세 유지가 어렵고요. 거의 이제 아래 하체에 힘이 없습니다. 흐물흐물 한다고 할까요? 초기부터 이완형 경우가 드물고 다른 형과 중복되어 나타납니다. 그리고 향후 경직형 또는 혼합형 뇌성마비로 진행될 수 있는 영아의 처음 증상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그리고 대체로 순수 이완형은 그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완형은 따로 이렇게 넣지는 않았고요. 이완형이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하자면 지체장애 유형은 지체장애 중 뇌성마비의 유형은 경직형, 운동장애형, 운동실조형이 있다. 뭐에 따라서? 손상 부위에 따라서 구분하면 경직형은 손상 부위가 어디다? 예, 대뇌 피질이고 운동장애형은 뇌 기저핵이다. 그리고 운동실조형은 손해에 이상이 있는 경우이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혼합형입니다. 혼합형은 이러한 장애 유형들이 두 가지 이상이 겹쳐진 경우예요. 믹스된 경우죠. 대개 경직형이면서 불수의적인 특성을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분별하기 쉽지 않고 운동 접근 방법도
어렵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다른 유형과 중복이 될 수 있고 완전히 변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혼합형을 어떤 특성을 가진 운동 형태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자, 이 그림이 좀 잘 나와 있네요. 전체적으로 정리하자면 이 윗부분이 대뇌 피질이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손상이 있는 경우 경직형이고요. 운동장애형은 어디다? 요 중간 부분에 있는 뇌 기저핵이죠. 이 운동장애형은 불수의 운동형, 강직형, 진전형 이렇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운동실증은 어디? 뒤통수 부분에 있는 손해가 손상된 경우입니다.